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말 백만장자 하면은 되게 좀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정말 오늘 기운이 되게 좋습니다. 백만장자 성공자분들 만나 뵈신 적이 없다면 오늘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 저희 스폰서님도 와 계시고요.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선물이 앉아 계셔가지고 놀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인사 드려보실래요? 네, 저희 그 화성형 스폰서님 위에 족보로 따지면 저희 조상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저희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잠깐 스피치를 하실 거로 알고 제가 그 안내는 나중에 하고요. 저희 스폰서님이시고요. 이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많이 이렇게 좀 깔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만큼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슴을 따뜻하게 울려주실 강사님이세요. 김용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건 지금 유스킨 사업 20년째인데 아직도 어색해요. 되게 이게 나는 이게 뭐 그런 거 화려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항상 뒤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튀는 것도 별로 싫고 그래서 제 차를 봐도 튀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절대 튀는 차는 안 탑니다. 어찌됐든 오늘이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기왕이면은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나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방법도 있구나, 그런 것들 한번 좀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간단한 거 한 개 보고 나머지 제가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Alright? You got a dream, you gotta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na tell you you can't do it.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Told me that he'd seen the dailies and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it in the business. We went and talked to the venture capitalists, and none of them would give us any money. One of them referred to me as a renegade from the human race. Scale.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Please do not be cynical.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어떻게 동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혹시 각자 느끼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저는 선택이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선택이거든요. 맞나요? 근데 누구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 자체 현재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맞죠? 근데 본인 선택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의 탓을 하고 사는 거 한번 봐보세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 맞죠? 근데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구 탓이에요? 본인 선택이었다면서요? 본인들 선택이었는데 왜 남 탓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남들한테 표현하기 싫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는 못나지 않았는데 사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없다 이거예요. 내 책임은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를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점이 그거랍니다. 남의 탓.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탓? 내 탓. 내가 오늘 뭔가를 했는데 뭐 때문에 이 고객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됐을까?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을 적에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서 본인이 케어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자로 남아있고 보통 평범한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닥치면은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가만 보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듣고 진짜 친한 여자친구들 찾아가요. 저 지집애는 내 말 꼭 들어줄 거야. 지하고 내하고 어떤 사이인데. 그래서 딱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XXX 뭐 별욕 다 합니다. 지하고 내하고 어떤 그런 건데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걔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는 분명히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신경 안 쓰잖아요. 당장 내 말 안 들어주는 것만 섭섭해가지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뭔가를 네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대감을 안고 갔는데 당연히 안 해주니까 열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요, 세상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해줍니다. 근데 남남 사이에는 당연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남 사이에 어떻게 돼요?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고 감정이 상하는 거고 두 번 다시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선택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삶인데 그 삶을 원망하고 있더라. 원망하려면 누구 원망해야 돼요? 본인을 원망해야지. 선택 잘못한 나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동영상도 봤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는 뭐였을까요? 유명한 사람들 메시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해리포터를 쓴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실력이 없어.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사회적으로 그냥 피해만 끼치니까 아예 접어. 이랬을 때 이 사람들 선택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꿈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가야 된다라고 그걸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해요?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 말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 사람 말에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던가요?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안 살아줍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해서 뭔가 정보를 받고 물어볼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내가 왜 선택을 안 했지? 그래서 전 세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라면이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여러분 한 번쯤 그런 날 없으세요? 지나면서 그때 참 그랬더라면 그때 저놈이 뭐라 했을 적에 내 참 믿고 샀어야 되는데 여자분들 결혼할 적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어때요? 선택한 이상 그 선택한 거에 대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과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죠? 없으면 포기하세요. 과거에 예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돌아가 봐야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고 거기에 계속 생각이 매여 있고 과거에 이랬는데 이랬으면 내 삶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본인만 괴로워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 한 줌 더 빠지고 걔 현실만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는 어찌됐든 지나갔으니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요놈의 현재 때문에 현재 있는 내 때문에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내 흔적들이 현재 내 모습으로 남아있잖아요. 내 삶으로 남아있잖아.
내 가족이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고, 내 부인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고, 다 과거에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떻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과거라는 걸 통해서 현재를 있단 말이야. 내 주위의 인맥들조차도 과거의 흔적들이죠. 자, 이 현재,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여기를 살아가야 되겠죠. 미래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뭘로 경험을 하느냐? 이걸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육체적으로 뭔가 내가 현실적으로 미래를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얘는 경험해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우리는 참 재밌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는 살 수 없지만 얘는 가요. 얘는 과거로 가요. 맞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참 재밌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게 비행기가 엄청 빠르고 좀 있으면 뭐 진공 그 기차도 나온대요. 개발 끝났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몇 분이면 간다면서요? 10분요? 아니 기차 타고 숑하고 10분 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볼일도 하고 숑 오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이놈의 생각을 지금 잠시 여러분 눈 잠깐만 감으시고요. 잠깐만 감으시고 무엇을 상상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향후 미래에 어떤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한 삶 있잖아요. 미래에. 몇 년인 뒤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쫙. 재밌는 거는 이 상상할 때 다 웃으시더라고. 자, 그 행복한 상상을 여러분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눈을 뜨시고 현실로 돌아와 보자고요. 자, 내가 상상했던 삶이 과연 현실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현실에 갖고 있는 모든 가족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전까지 본인이 상상했던 삶, 그걸 현실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년이나 걸릴까요? 유스킨 사업자들 빼고 유스킨 사업자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그게 과연 내가 상상했던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뭔 죽어서도 못할 것 같았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삶은 그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그리고 가족이 늘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추억 가지고 먹고 살면서 늘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없고 그런 걸 꿈꿨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게 유스킨을 하기 전에는 그런 꿈은 그냥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어요. 잡을 수도 없는 꿈. 근데 유스킨을 하고 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믿고 했었거든요. 지금 제 모습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그렇게 악덕 건물주는 되고 싶지 않고요. 어찌됐든 남들이 얘기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됐습니다. 건물을 가진다는 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 재산 가치 때문에 매일 나오는 월세만 갖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이게 건물 월세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 월급의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는 이게 남의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봤더니 건물 주인이 조금만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월세 올리고요. 그래가지고 뭐 보증금 올리고 이래가지고 좀 싫은 소리 하면 나가라 이래요. 그냥 나오면 괜찮은데 원상복귀하고 나가래요. 그럼 뜯는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인테리어 실컷 해놓고 뜯어서 나갈 때 똑같이 비용 들어서 나가고 그 2번 겪고 나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 안 냈어요. 그냥 개인 사무실 조그만하게 그냥 어디가 혼자 쓸 수 있는 사무실하고 내가 내 건물 사면은 제대로 내가 사무실을 꾸미리라 생각하고 했던 게 이제 꾸민 지가 한 3년 됐네요. 그죠? 3년. 3년 단위 이제 우리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쓰잖아요. 그죠? 제 갑질을 안 해서 너무 좋죠. 자, 어찌됐든 이 상상한 미래를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그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꿈일 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생각만 바꾸잖아요.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유스킨에서 그렇게 뭐 최고 직급자 대우도 못 받을 뿐더러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그 돈 버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면은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야 네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너의 꿈을 이루고 이렇게 꿈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꿈을 다가갈 적에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가는 거야. 하루에는 어떻게 하고 일주일에는 어떻게 하고 한 달에는 어떻게 하고 1년은 어떻게 하고 배운 적 있으세요? 오로지 학교 다닐 때는 뭐만 배웠어요? 공부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대부분. 그렇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는 이유?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가는 이유? 돈 벌려고. 경제적인 거 하고 좋은 남편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현재 내 삶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겠죠. 그럼 결국은 사회가 내한테 가르치는 거는 뭐였어요? 사회가 내한테 가르친 건 뭐였어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나면은요, 사회가 내한테 가르친 거는 옛날로 따지면 종살이를 가르친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라고 가르쳤던 게 아니고 주인 밑에 들어가서 말 잘 듣는 종업원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데로 취직을 했어요. 삼성에서 당신 CEO 되세요 가르쳐요? 열심히 내가 주는 돈 월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삼성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주고 끝. 내가 삼성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전 세계의 특허를 내가 냈다고 가정을 해요. 그 특허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삼성 거예요? 왜 삼성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삼성에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퇴직한 뒤에 누가 줘요? 퇴직금 주고 끝. 당신은 거기까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소모품이에요. 회사는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이익금만 가져가면 돼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스킨도 기업이에요. 유스킨도 자기의 이익을 따져요. 근데 소비자한테 최대한 얼마를 돌려줄까를 걱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이익금이 남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 기업하고는 많이 다르더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어떤 것을 상상하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실질 기본적인 거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남는 돈 모아서 뭐 하려고요? 노후 준비 내지는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다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 안 해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 춥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거 안 틀었대요? 나는 뜯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뜯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추울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별거 다 생각한다. 혼자 뜯으면 되지, 그죠? 자, 이게 경제적인 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고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돈 안 벌려고 돈 번다면서요? 언제까지 돈 벌기 싫어서 중간에 퇴직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내가 돈 번다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간적 여유는 더 없잖아요. 돈벌이 할 때 있어요. 65세, 70세 되면 취직시켜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좋든 싫든 그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요, 국가에서 돌봐줘요. 그럼 나를 무료 요양소에 보내요. 그럼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나 하나 때문에 지금 시세로 70만 원을 받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70만 원 내한테 다 쓸까요? 자기네들 남기고 채소로 쓸까요? 채소로 쓰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70만 원이란 돈이 생기고 그분의 50% 이상은 자기네들이 남는 돈인데 나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게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면은 여러분 지금 나이 마음속으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본인의 나이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몇 년 남은가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아직 7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나는 아직 7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70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좀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남들한테 뭐예요? 초라해 보이지 않게 살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성장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적에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아빠가 이거 안 사줘, 할아버지 좀 사줘, 척 사주면은 걔는 할아버지 계속 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귀찮을 정도로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진짜 손자한테 요만한 거 하나는 못 사줘. 그러면 손자들이 내한테 놀러 오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잘 안 올걸요. 냄새 난다고요? 아, 그거 안 씻어서 그런 거고. 근데 노인네가 되면 왜 이렇게 씻기 싫어하지? 귀찮은가? 아,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체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비물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체 대사 과정에서 물 많이 먹고 건강만 해서 영양 공급만 잘 돼도 그게 작게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있으니까 내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냄새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먹어주고 하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기 잘 못 움직이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자,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걸 경제적인 걸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대요. 똑똑한 사람이 써놓은 책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그 다음에 사업가가 되든가 투자자가 되든가 이 4가지를 선택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쓴 사람이 이게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4가지를 떠나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4가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혹시? 누가 도둑질이라더라고. 자영업이야. 도둑질 자영업이야. 맞잖아요. 훔칠 때만 돈 버는 거야. 물론 깜빵 가겠지만은 안 훔치면 돈 못 벌잖아. 자영업.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전 세계 통계로 봤을 적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95%랍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지구상에 돈 내 5%는 여기 있고 95%는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95%의 사람이 5%의 돈을 갖고 서로 누가 많이 갖고 작가 싸우고 있다. 내가 짜장면집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짜장면이 딱 생기면 저 인간 언제 죽나? 서로 가격 경쟁하고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그 5%의 돈을 누가 갖고 갈까? 편의점 옆에 하나 생기면 또 생기죠. 그런데 입법됐다면서요 이제. 편의점 거리 제한 두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놓고 문도 닫을 수 있고 대신에 창업은 어렵게 뭐 이런 식으로 법 제정을 됐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있죠?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아둠의 치유 맞나요? 진짜 내가 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마음대로 하려면 위에서 찍어 누르지. 뭐 그러니까 큰 소리 한번 치면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속에 불불 끓고 있다가 구멍 뻥 나잖아요. 이게 원형 탈모 이래가지고. 자, 직장이야. 근데 직장 생활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 생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확률을 보자는 거죠. 그 많은 수백만의 직장 생활자 중에 그야말로 최고 직급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영자 내지는 월급 CEO, 사장 되는 사람이 몇 %가 돼요? 프로테이지를 보자고요. 몇 프로 될까요? 엄마야, 1% 엄청 많은 거예요. 0.00 몇 프로입니다. 삼성에 1년에 새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삼성이란 계열 전체 따져서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원래 취직을 했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명박이 같은 사람이 드문 이유가 그거예요. 현대에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됐냐고요.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간직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치킨집 요즘에 10개 생기면 8개 이상 문 닫는다면서요. 지금 동네 편의점 한 달에 70만 원도 못 갖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인건비 빼고 뭐 임대료 빼고 다 빼고. 여러분 70만 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혼자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못 살아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18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최저임금도 안 돼. 어떻게? 근데 편의점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대기업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죠. 이 지금 편의점 그 프랜차이즈 사장들 머리 되게 똑똑한 거예요. 기업들은
봐보세요. 편의점을 만약에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직원을 둔다면은 직원들 4대 보험료 다 해줘야 되고요. 퇴직금 다 챙겨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너 사장해 하고 뚝 맡겨놓고 자기네 뭐야 물건 공급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그 돈 주면 사장이 뭐예요? 점주가 세금 내고 다 내고 자기가 알바서면 자기가 세금 내고 다 내요. 그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가야 된다고. 이쪽에. 그러니까 더 쉽게 비교하자면 이거예요. 95명 앉혀놓고 예? 피자 5판 갖다 주고 너거 나눠 먹으라 이거예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안 죽으려면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먼저 손이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피자 95판 갖다 주고 5명이 나눠 먹으래요.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95판을 모시랜다고 여기 5판 있는 걸 빼들어 오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만 해도 넉넉해요. 근데 여기 5%도 자기네들 갖고 와서 채워야 되겠다는 거고, 생각이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95%의 피자를 빼들어 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5% 어떻게든 짜게 먹고 살까 이걸 걱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잘 봐보세요. 누가 이쪽 분면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직장생활 나 자영업 하는 게 꿈이라서 자영업은 딱 해놨더니 차라리 옛날 월급 받을 때가 더 편하대. 또 일로 가고 싶어하고 왔다 갔다 여기서만 생각하지 일로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라고 봤더니 이쪽은 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가 쪽의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내가 회사를 차리면 돼. 내가 회사 차리면 돼. 회사 차릴 것 같으면 여기에 원래부터 안 갔겠죠. 자, 회사는 진짜 물려받든가, 그죠? 내가 뭐 삼성가에 태어나서 삼성한테 한 게 물려받든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진짜 못 살을 6.25 전쟁 끝나고 못 살는 시대는 진짜 개천에 욕 나와요. 본인만 노력하면 진짜 사장도 될 수 있고 기업도 거닐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방법, 내가 회사를 창업,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창업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삼성이라는 데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대기업의 자녀들은 교육받는 것부터가 달라요.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학 가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니하고 비슷한 부류의 인맥을 쌓아라.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인맥을 만들어내고 대기업에 댕기는 애들끼리 같이 놀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배우는 게 뭐예요?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냐,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냐, 그걸 배우는 거. 우리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얘네들은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취직을 위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까, 어떻게 사람을 경영할까를 배우지 전혀 안 배운다는 거죠. 그냥 인맥 쌓기에 주력하는 거고. 자, 내가 회사 창업은 어려워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왜? 사업가로 가려면은 통째로 회사를 매입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돼. 농심을 돈 주고 왕창 살 수 있으면 돼. 저 돈 없어요. 농심 못 사.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게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3번째가 있더라. 이거는 나도 힘들고 대부분 사람 힘들지만은 다 만들어 놓은데 그냥 악수만 하고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본인이 탑승만 하시면은 아무 조건 없이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창업 비용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 내고 뭔가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하더라. 여러분들 이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볼 용의가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래학자 엘빈 투플러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엘빈 투플러라는 그 사람이 미래를 잘 볼까요? 동남아가 미래를 잘 볼까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자, 그리고 이쪽은요, 어차피 여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뭐예요? 우리가 정권하고 주식 투자하죠. 그걸 우리는 개미 군단이라고 얘기하는 조금씩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1조, 2조씩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히 우리가 진짜 발붙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몇 대가 넘어가면 모를까? 그죠? 내 자식들이 어차피 우리는 상속되니까 물려받아서 키우면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쪽에는 우리가 어찌됐든 먹고 사는 건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상상했던 그 꿈은 이쪽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망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프로테이지 확률적으로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신랑이 벌고는 어쨌든 가정 전체 경제 중에 얼마 정도의 여윳돈이 더 있으면 내가 해피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보다 얼마의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내가 막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보다. 따따블 같으면은 따따블 얘기하면 금액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따따블 얘기하면 내가 버는 게 표시가 나잖아. 한 얼마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좀 편하게 살겠다. 좀 도와주세요, 빨리. 200. 처음 오신 분이 또 안 보인다. 100만 원. 야, 참 오늘 초대되시면 너무 소박하다. 어떤 사람 다 1000만 원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사업자니까 좀 기다리시고. 오늘 처음 초대 오신 분 아니죠? 처음 초대되셨구나. 500.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득을 다 벌 수 있습니다.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자, 지금 대통령 성함이 우리가 요 분이죠. 자, 역대 대통령 다 소비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죠? 지구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소비자로 살다 소비자로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얘기했던 세 분, 혹시 한 달에 생활비로 대부분 얼마 정도 쓰세요? 가정생활비, 그러니까 신랑 용돈도 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내 먹는 거 부식비도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건강식품도 한두 개, 화장품 다 따져갖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평균? 예? 600. 500만 원 벌었다 좋겠다. 600만 원. 근데 대한민국 평균이요. 그러니까 아주 극 하층 말고 100만 원 정도 된대요. 서울 생활비가.
예, 그러니까 빼고 생활비로. 그러니까 뭐 저기 뭐지? 이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뭐 통신료 빼고 그냥 내가 부식 사서 먹고 애들 옷 사입히고 건강식품 먹고 화장품 쓰는 거 평균이 100만 원이래요. 평균이. 예, 엄청 짜게 사는 거죠. 그죠? 아껴 쓰는 거죠. 평균이니까. 근데 대부분요 200만 원 가까이 쓰는 사람들 다 많아요. 자, 여기서 제가 조건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벌긴 버는데 여기서 조건이 뭔가 하면은 100만 원을 내가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 94만 원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대로 싸서 쓰세요. 싸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유스킨이란 브랜드로 바꿀 수 있는 제품 딱 6만 원만 바꾸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내가 조건은 그거예요. 내가 200만 원 벌기 위해서 기존에 소비하던 거에서 브랜드만 바꾸는 거예요. 100만 원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94만 원 기존대로 쓰시고 6만 원만 바꾸세요. 그러면 본인은 주치료 더 많아졌어요? 똑같아요? 어때요? 지출이 많아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자, 똑같은 지출을 가지고 내가 200만 원을 분명히 벌 수 있다는데 안 바꾸실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아니 200만 원을 내가 원하는 소득을 뭐 한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브랜드만 바꾸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브랜드를 안 바꿀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까 저 같으면 바꿀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지출 금액에 추가로 6만 원 정도 더 된다. 그건 힘들어요.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하면 72만 원이 더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절대 본인들이 쓰는 지출 금액을 넘어가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 해결하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브랜드 6만 원 받고 왜 6만 원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네트워크에서는요. 저게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이하로 주문하면은 택배비 당신이 물어서 해야 돼요. 택배비 3,300원. 그 이하로 주문해도 상관없습니다.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실하게 번다는 확실한 저거만 일단 보장이 된다면 바꿔 쓰실 거 아닌가요? 그죠? 바꿔 쓰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바꿔 쓸 수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다른 사람도 바꿔 쓰지 않을까요, 혹시? 만약에 제가 나가가지고 야, 이 제품 너무 좋아.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 6만 원쯤 한번 써봐. 이게 세상이 바뀐대. 6만 원. 제품 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품 팔기가 쉬워요. 누가 뭐 물은 못하라도 팔아달라면 그 참 뭐라 그래요? 참 먹고 살기도 참 지질이 뭉상인가 보다. 저걸 팔러 댕기나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예요? 난 물건 파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한테 뭐예요?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창업은 못하고 돈 주고 살 능력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사업체 그냥 편성만 하면 돼. 올라타기만 타라고요. 올라타는 조건이 뭐예요? 그냥 내가 생활 필수품 중에 체크해서 바꿀 수 있는 6만 원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편성 안 한다고요? 그렇게 살기 납득하지. 왜? 내가 그 사람 인생에 대신 못 살아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그냥 그게 나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 막 강제로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하면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공부하는 것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앉혀놔봐야 공부 효과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 내가 원하는 걸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금액에 6만 원만 브랜드 체인지 추가도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브랜드 체인지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진짜로요,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말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몇 개월 안에 벌고 싶은지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하시면 되고 늦게 가고 싶으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드는 게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의 정도는요, 어느 정도를 가지셔야 하냐면은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자, 지금 현 내 상황에서 저축해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 가정이에요. 저축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큰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집 하나 그냥 전세 정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아기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얘는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이에요. 미국에 가서 6개월 내내 얘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얘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수술 비용이 5억이 든대요. 자, 그러면 부모로서는 첫 번째, 너는 부모를 잘못하고 났구나. 부모의 능력이 안 되니까 너는 6개월만 살다가 거의 잠들어라. 두 번째, 그 5억을 만들어서 걔를 수술시키려고 물불 안 가리고 무슨 짓을 했었든지 5억을 만든다. 1번, 2번. 2번이죠. 그런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라도 내가 기어가서 빈다면은 1억을 빌려줄 거야. 여러분 빌 거야, 안 빌 거야? 빌어야죠. 왜? 내 살려야 되는데 그깟 뭐 자존심이 무슨 문제예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 정도 애를 살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지 않나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짜 학교 다닐 때 꼴도 보기 싫고 제일 진상이야. 저거는 진짜 쳐다만 봐도 구역질이나. 그래도 제가 돈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면 3억 빌려준대. 기겠어요, 안 기겠어요? 기어야지. 애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애가 살아날 확률도 50%밖에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애를 데리고 가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애를 데리고 수술 받으러 가요. 어떻게든 5억을 구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는 슈퍼파워거든.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 3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그런가. 아줌마는 엄청 용감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여자가 아니야. 아줌마라는 별도의 성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하지 않나요? 특히 자식들 일에는 진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그런 그 대장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유일하대요. 진짜로 모성이 하나만큼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간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가서 내가 못한다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지.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너 이렇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쓰는 소비재를 6만 원만 브랜드 체인지해. 그럼 네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못한다고요? 안 하시면 되지. 그 정도의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만 하면은 자 봐보세요. 그러면 합계가 어떻게 되나? 나는 벌써 시작했죠, 그죠? 첫째 달에 또 한 명을 찾아서 2명이 되겠죠, 그죠? 2명이 같이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 명씩 한번 찾아보자.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매달 한 명씩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8개월째 되면 나는 몇 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한 거는 8명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달 이렇게 되면 4명 되는 거 맞죠? 4명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6만 원 쓰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달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4명이 각각 한 명씩 하니까 8명이 되고 8명이 각각 한 명씩 16명이 되고 16명이 각각 한 명은 32명 32명이 각각 한 명씩 만나 64명 64명이 각각 한 명씩 만나 128명 128명이 한 명씩 만나는 256명 곱하기 6만 원 했더니 한 달에 얼마? 이 사람들이 전체 쓰는 게 6만 원만 쓴다고 가자. 얼마? 1,500만 원 매출이게 넘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팔아서 1,500만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내 혼자 1,500만 팔아도 저는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함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브랜드만 바꿔보자 한 거 다 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뭐예요?
아까 전에 내가 회사를 편성한다고 그랬죠. 회사는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가 뭘 했어요? 내한테 이런 사업 기회만 줬고 당신이 원하는 제품 필요할 때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 그거 다예요. 근데 회사로 일어난 게, 회사에는 광고도 안 했는데 회사로 입금된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당신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이만큼 됐으니까 350만 원을 당신 통장에 캐시해 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뭐가 됐든, 당신이 상상하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걸 어차피 소비해야 될 제품 브랜드만 바꾸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다예요. 이 사업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칼 들고 강도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조건이 있죠. 내가 쓰는 제품이 정말 좋아야 된다. 이 조건 아닌가요? 내가 치약을 하나 쓰더라도 우리 가족이 못 쓰는 치약 같은 못해요. 재구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구매요. 아니, 내가 쓸 수 없는 거 어떻게 남이 써요? 그건 나쁜 거죠. 우리 유스킨 사업자들 나쁜 짓 많이 하셨죠? 솔직히 보세요. 유스킨 제품 좋은 거 알고 나서 싹 바꾸면서 그동안에 쓰던 거 누구 줬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 솔직히 나 못 봤거든? 엄마 내지는 뭐 형제들 주고 뭐 동네 누구 주고 다 줬잖아요. 나도 안 쓰면서 왜 남 줘? 나는 이거 독약이라고 안 쓰면서 남은 독약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남한테 죄짓지 말고. 우리는 최소한 남한테 강도짓 한다든가 갈취한다든가 도덕적으로 흠이 되는 일을 시키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요? 상대방한테 칼 들고 지금 강도짓 해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내 떳떳하게 얘기 못하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요. 비싼 쌀밥 먹고 내가 배워도 니보다 많이 배웠고 내 가정도 나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니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야. 피라미드 다단계하는 거. 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걔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가만 보면은 참 유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80%가 여자거든요. 유스킨 사업자들 중에 남자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만 보면 참 재밌어요. 여자들은 이게 제 눈여겨보면은 백화점에 왜 쇼핑 가잖아요. 여자분들 유스킨 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 가서 이렇게 여성 옷 코너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3명이 가면 절대 옷 못 사요. 여자 3명이 가면 절대 친구끼리 여자 3명 가면 옷 못 산다니까요. 같은 형편에 같은 돈벌이가 되는 사람은 사요. 근데 세 사람이 가정 형편이 다 달라. 절대 옷 못 삽니다. 여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친구가 좀 괜찮은 브랜드를 딱 살라고 봤는데 내가 형편에 이거 사면 쟤네들은 자존심 상하겠지?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신경 써들지 말든 네 형편이니까 네가 사든지 말든지 살라고 그러면 옆에서 계속 딴지겁니다. 야, 니한테 안 어울려. 색깔이 안 맞아. 왜? 나는 못 사는데 니는 사니까 기분 나쁘다니 계속 딴지거든요. 진짜예요. 여자분들 심리가 그래요.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짝퉁 많이 들고 다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쟤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쟤가 내보다 잘나 보여야 돼? 그러고 내가 짝퉁을 갖고 옵니다. 맞죠?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짝퉁 안 합니다. 왜? 내가 가짜도 아닌데 왜 가짜를 해? 이거예요. 나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말어.
근데 형편애들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서 진짜 짝퉁마예요. 근데 딱 소나기 올 때 딱 표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짝퉁은 뭐예요? 머리에 이해하지. 내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표시가 나요. 그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은 35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회사에서 넣어줍니다. 왜? 회사에서는 광고 안 하니까. 회사에서는 좋은 물건만 만들어서 회원한테 공급까지만 해. 거기까지.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수금이라든가 세무회계 골치 아픈 거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소비자는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통될 수 있게끔 조직만 만들든 당신이 어떤 형식으로 하든 유통이 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 누구 밑에 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중심입니다. 회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매출액은 당신한테 인정해줘서 캐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요, 대한민국에서만 쪼물락쪼물락 해갖고 매출액 일으키서 먹고 살까요? 아니면 해외 사업을 막 수출을 해야 더 큰 돈을 벌까요? 수출해야 되죠. 자, 여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고 제품 하나를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서류가 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놈의 유스킨은 사인 딱 하니까 54개국에 우리가 다 길 열어놨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나라 가서 사인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 가서 뭐 무역하겠다고 뭐 사인할 필요 하나도 없대. 회사가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회원번 하나 들고 가고 후원만 하고 그거면 끝. 여러분 그런 회사에 보셨어요? 54개국이 이미 다 해놨으니까 당신 몸만 가갖고 사람들한테 그냥 뭐만 얘기해, 기회만 얘기해줘. 그러면 당신이 자동으로 수출하는 거야. 박진호 사장님 혹시 몇 개국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그 나라 직접 가서 사업해 보신 적 있어요? 저요 13개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이태리는 놀러 가봤어도 사업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나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는데 밑에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출발은 나잖아요. 소개된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물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열심히 쓰고 있더만요. 요번에 드디어 베트남도 뚫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땡큐지.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난 대한민국에 앉아있다고. 근데 뭐가 돼요? 자동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요 6만 원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 맞나요? 작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큰 뭐예요? 나한테 소득을 안겨주더라.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저는 여기서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근데 회사로 매출액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재밌지 않나요? 왜? 나는 20년 동안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자 하는 사람들, 회사로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하는 수백 명의 사업자들이 뭐예요?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모레 회장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아모레 여자분들 다 한 번쯤은 써보셨죠? 아모레 회장님이 직접 가방 들고 화장품 들고 팔로 댕긴 거 보셨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화장품을 팔아야 돈을 벌어요. 맞나요? 근데 본인이 안 팔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뭐요? 본인 회장이라고 이름도 걸고 있고, 물론 젊었을 때는 뭐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었겠죠.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가만히 있더라도 밑에 너 한 달 일하면 얼마 줄게. 상무, 전무, 과장 다 두는 계장 다 두죠. 생산직 두고 판매사원 다 두고 대리점에서 여기서 팔아주잖아요. 본인이 파는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화장품이 팔려나가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로 보내요? 본사로 다 입금하잖아요. 그러면 8시간 일한 만큼 얼마씩 나눠서 주죠.
그럼 당신 수당 얼마 나눠줄게. 이게잖아. 근데 회장은 뭐예요? 자기는 조직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외국에서 수출이 되죠.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모레 회장하고 다른 게 있나요? 저 화장품 팔러 댕겨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누군가한테 막 사업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20년 노력해서 월급을 몇 천만 원 받는데 제가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월급만 갖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놀아도 상관없는데 근데 왜 하냐고요. 첫 번째 이유, 내 자식한테 상속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더 키워서 자식한테 주려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같이 뭔가 인생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겠다고 온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자식이에요. 내가 무자식이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파트너를 돕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첫 번째입니다. 걔한테 상속을 되니까 그럼 걔가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게 계속 대를 물려서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 혼자만 돈 벌면은 나쁜 놈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9개월째 됐을 때 나와 같이 350만 원 받아요. 맞죠? 350만 원 받으면은 나는 350만 원 플러스 회사에서 이 사람 350만 원에 거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로얄티로 주는 거예요. 사업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30%라고 얘기하니까. 예? 자, 30%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내 밑에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로얄티를 회사로부터 그룹 매출액의 10%를 받죠. 그죠? 그럼 10,000포인트의 10%는 얼마인가요? 1000이죠. 1000 곱하기 1180원 얼마? 100만 원이죠. 맞죠? 그럼 세금 빼고 하면 90만 원 조금 넘겠죠. 이 사람 월급의 거의 30% 하면 얼마예요? 비슷한 돈 나오죠. 똑같은 계산이에요. 근데 10%가 클까요? 30%가 클까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작은 걸 얘기해. 훨씬 그게 더 커 보이지 않나? 계산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350만 원 받을 때 나는 회사로부터 뭐예요? 30%의 이 사람 월급의 30%를 로얄티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월급에서 빼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350만 원 챙겨주고 내한테는 플러스 알파. 또 그 다음 달에 이 사람이 350 받겠죠. 그럼 나는 또 이 사람한테서 캐시 받겠죠. 이 캐시 받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10%가 아니고 5%로 줄어드는 거 맞죠? 왜? 많이 버니까 좀 작게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5% 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돈이 돼요. 이 사람 월급에.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20% 하면은 이런 사람이 내 밑에 10명이라고 가정을 해요. 얼마예요? 700만 원 플러스 350만 원 맞나요? 20명이면은 1,400만 원. 100명이면은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학교 다닐 적에 몇 년 공부해요? 요즘 유치원도 생겨고 18년 공부해야 돼. 유치원 없으면 16년. 맞죠? 16년 공부해서 여러분들 회사 취직해서 얼마 받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18년 공부해서 부모가 4억에서 5억을 돈을 들여야 내가 초임으로 받는 게 200만 원 정도 받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맞죠? 근데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1년, 2년 만에 몇 천만 원을 버냐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근데 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참 별종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 절대 못해요. 근데 8개월 만에 350만 원요?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집에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소뚜껑 운전만 하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350만 원 벌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곱하기 3을 하자는 거예요. 3년 뒤에 350만 원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받는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죽는 그날까지 연금으로 그냥 350만 원 받는다고요. 뭐만 하면은요? 함께 가자만 하면은 브랜드 체인지 6만 원만 해라. 근데 여러분들 350만 원 벌면은 브랜드 체인지 6만 원만 할까요? 물어볼게요. 아니 제품 좋다고 확실하잖아.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니네 회사들 뭐 각자마다 하는 회사마다 니네 제품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내 회사 제품인데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문제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가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건 자기 회사 제품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으로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유스킨을 하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게 들어가서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유스킨을 하지만은 딱 이게 되는 제품 같은 가격에 유스킨과 똑같은 가격에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가 되는 제품이 있으면 저는 유스킨 아니라도 쏠 용의가 있으니 갖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제품 성분 중에 좋은 성분은 다 있고 나쁜 성분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회사 체력이에요. 54개국에 똑같이 광고합니다. 이거 되는 회사 제품 있으면 갖고 오세요. 혹시 여기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스킨 하나에 18,000원인데 18,000원짜리에 이게 가능하면 갖고 오세요. 내가 유스킨 거 아니라도 쓸게요. 유스킨 거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나는 180만 원짜리 갖고 와갖고 비슷하다고 쓰라고 나 안 써요. 18만 원짜리 18,000원짜리인데 왜 180만 원짜리 써요? 맞잖아요. 제 조건은 그거예요. 같은 가격에 완벽하게 이게 되면은 건강식품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갖고 오시라고. 내가 먹을 용이 있고 바를 용이 있다고. 이게 전 세계 54국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이, 그러니까 우리 조기철 사장님이 회사 경영진을 만났을 적에 물어봤대요. 우리 조기철 제2의 스폰서인데 월급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월급을 매덕 받으니까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회사 그 창립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뉴스킨을 1984년도에 미국에서 창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딱 샌디 티로슨 여자 창립자 있죠. 하는 말이 딱 그거였대요. 이거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제품을 만들 때마다 이거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염색약을 안 맞는데요. 염색약 이거 빼고는 못 맞는데요. 나쁜 성분 빼고는 못 맞는데요. 그래서 아직 우리 회사에서 염색약이 없습니다. 근데 더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리 파마닉스에 그 창립하시고 지금 CEO 있죠? 조챙 박사.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머리 색깔을 당신 먹는 식품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자 발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식품을 먹었을 적에 이 색깔 자체가 발현하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낸대요. 그럼 미용실이 앞으로 염색하는 미용실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새치 염색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놈의 흰머리 때문에 어디 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해. 눈에 확 띄어가지고. 누가 다 보면 다 보인대. 미국 컨벤션 가서도 우리 파트너들 나 찾는 방법 간단하대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갔대. 네, 보인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력만큼은 이걸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설령 이걸 안 지켜,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광고를 해갖고 안 지켰잖아요. 그럼 손 좀 비비고 돈 좀 주면 통과돼요. 미국은요, 절대 안 됩니다. 100% 변상해줘야 되고 100%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고 물건 수거 다 해야 되는 게 미국이에요. 이런 광고 했다가요, 요만큼 하나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100%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54개국에 똑같이 합니다. 그럼 제품력 인정된 거 아닌가요? 물론 성분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성분이 들어가서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성분 하나가 그 사람한테 알러지를 준다든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타민C 다 먹어도 괜찮은데 누구는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내가 써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내가 이런 정보를 전달했을 때 내가 머니까지 들어온다면 땡큐 아닌가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한 중에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제품이 좋습니다, 제품을 사세요 한 적 있으세요? 뭐만 했어요? 당신이 삶이 뭐가 됐든 간에 상상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그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쓰는 제품 브랜드만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단 6만 원. 6만 원 안 바꿔도 돼요. 5만 원 하셔도 돼. 택배비 3,300원 물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1시간 2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그럼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지셔갖고 물을 드렸는데 물도 안 드시고 열강해 주신 저희 김용선 사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네.